요즘은 이제 기계가 많이 좋아지고 발전이 되면서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조증이나 빗번짐 또는 다시 시력이 떨어지는 근시, 퇴행 이런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고요. 수술 후에 다시 근시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면 결국엔 이제 수술을 다시 하거나 또는 안경 또는 렌즈를 보조적으로 착용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죠. 환자분들 입장에서 사실 속상하죠. 수술 똑같이 받았는데 친구는 5년, 10년이 지나도 시력이 안 떨어진데 나는 시력이 떨어졌다. 이거를 뭔가 수술이 잘못된 건가? 이런 고민도 되고요. 또 기존에 그러면 처음 수술 받았던 병원 다시 가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저런 좀 상황을 겪게 되죠. 근시퇴행은 사실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퇴행이 잘 생기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보통 아주 어린 나이에 받은 경우나 고도 근시, 고도 난시 또는 생활 습관으로 봤을 때 습관적으로 눈을 자꾸 비비는 분들의 경우는 각막이 우리 돌멩이에도 물이 똑똑 떨어지고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돌도 패이듯이 각막을 계속 눈동자를 계속 비비면 결국엔 눈 모양이 변형이 생기면서 퇴행이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처음에 수술을 할 때 좀 지나치게 너무 광학부를 작게 깎거나 또는 좀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이 레이저가 조사되는 과정에서 각막의 중심 부분이 어딘지를 기계가 인식을 못하던 시절에 깎여 있을 때는 약간 중심을 이탈해서 깎여 있다 보니 초반에는 환자가 그걸 정확히 느끼지 못하지만 좀 시간이 흐르면서 각막에 비대칭이 생기면서 시력 저하가 생기는 경우도 예전에는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수술해도 몇 년 못 간다. 그러니 더 최대한 쓰다가 나이 들어서 수술하는 게 좋다. 까지도 얘기가 나왔지만 확실히 이제 세대가 기계가 이제 많이 좋아지면서 요즘에는 어쨌든 깎여 있는 모습 자체가 예전에 깎은 분들과 최근에 수술 받은 분들 비교해 보면 확실히 더 이쁜 모양으로 잘 깎여 있다 보니 퇴행될 그 가능성 자체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 10년 전에 받은 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각막 강화술을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실제 한 분들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각막 강화술을 기본적으로 많이들 추천하고 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막 강화술까지 받으면 아무래도 추후에 시간이 지나도 다시 퇴행이 될 잠재적인 그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막 강화술은 이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노출되어 있는 이 각막에 이 리보플라빈이라는 약을 처리를 해주고 이 빛을 쐬서 이게 조금 더 변형이 다시 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를 시켜주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단단하게 굳혀주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 번짐의 경우도 이제 예전보다 각막을 더 이쁘게 잘 깎다 보니까 각막이 깎여 있는 가운데 부분과 주변에 깎이지 않은 부분 또 그 중간에 연결되는 그 지점 이 이행부라고 보는데 이게 얼마나 이쁘게 깎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시력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래전에 수술 받은 분들 보면 정말 가운데만 너무 이렇게 깎여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깎여 있기 때문에 실제 시력의 질도 좋고 또 빛번짐 또한 현저히 줄어든 게 사실이죠. 일단 동공 크기가 중요하긴 합니다. 동공 크기는 동공이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좀 번짐 현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깎는 이 광학부를 조금 더 충분히 넓게 확보해 준다면 실제 걱정하시는 것만큼까지 이렇게 빛번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빛번짐은 라섹, 스마일 어떤 수술을 받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광학부를 충분히 넓혀서 수술하기에는 라섹 수술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수술 깎는 방법 중에 이제 웨이브 프론트를 적용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번짐 현상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의 좀 역할을 하죠. 눈이 건조하지 않으려면 눈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신경이 적절하게 눈물 분비를 촉진을 잘 해주든지 이 센서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술로 일부 끊겨져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람은 재생이 되는 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하죠. 하지만 이 재생이 되는 시간 동안 눈을 충분히 잘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더 장기화되면서 만성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초기에 잘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건조증에도 영향을 주죠. 수술 후 초반에 눈이 건조한 건 아무래도 수술 후에 눈을 좀 잘 쉬어주지 못한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뭐 컴퓨터만 보고 있는데 수술 후에 당연히 눈이 힘든데 똑같이 계속 눈을 많이 쓰니까 건조해지죠. 라섹, 스마일 수술 방법에 따른 건조증의 유발 정도 차이보다는 생활 패턴이 어떤지에 따라서의 건조증 정도 차이가 더 크긴 합니다.
근데 굳이 조금 더 세밀하게 비교를 해 본다면 아무래도 스마일 수술이 기존 라식보다는 조금 더 건조증 유발 정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라식은 이제 플랩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세한 신경들이 끊겨져 나가는 정도가 조금 더 많고요. 상대적으로 스마일은 절개창이 더 작다 보니 눈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조금 더 줄어들면서 건조증이 심한 분들에서는 일반 라식 수술보다는 스마일 라식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인공눈물 열심히 쓰는 게 기본이지만 그거로 개선이 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 중에서 IPL 건조증 레이저 치료도 있고, 또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 자가혈청입니다. 내 몸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눈에 공급을 해주면 이 각막이 이 건조한 컨디션에 놓였을 때 회복하는 속도를 조금 더 촉진시켜서 눈이 빨리빨리 건조증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수술로 유발된 건조증으로 눈이 힘들어할 때 조금 더 조기에 조금 더 확실하게 영양 공급을 해서 눈을 빨리 회복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열심히 성심성의껏 댓글을 직접 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